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뉴욕 증시 간밤에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주 후반에 1분기 GDP 그리고 PCE 물가지수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 실적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어제 시간회에서 급등했었던 테슬라 역시나 이 저가 전기차 신모델과 자율주행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오늘도 정규장에서 10%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반면에 메타 실적이 또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좋지 않은 가이던스 때문에 시간외에서 오히려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과 종목을 동시에 체크해야 되는 바쁜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까지는 어떤 종목들로 연결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함께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메타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인 4.32달러보다 높은 4.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액도 역시나 36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기존의 예상치였던 361억 6천만 달러보다 높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를 했고 2021년 이후에 봤을 때는 분기별로 가장 큰 최대의 상승폭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이익도 57억 1천만 달러에서 123억 7천만 달러까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실적이었는데요. 이 메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익은 전 분기 대비 27% 증가한 35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고요. VR 헤드셋 퀘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리얼리티 랩스의 사업부는 이번 분기에도 여전히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순손실만 38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메타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급락하게 된 이유는 결국 2분기 매출액에 대한 가이던스였습니다. 이번에 매출 전망을 360억에서 3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치 자체가 383억 달러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향후 성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중간값인 377억 달러가 시장의 예상치인 383억 달러보다 낮았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메타 실적과 광고주들 굉장히 연동성을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오늘장 광고주들의 흐름도 함께 눈여겨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가 시간에서 급락했다는 점 내일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경제지표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2.6% 증가한 2,83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직전월의 증가율이 0.7% 정도의 증가였기 때문에 이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시장의 예상치인 2.6% 증가, 여기에는 그대로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구재 수준은 이렇게 두 달 연속 위쪽으로 가면서 연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3월에 국방을 제외했던 내구재 수준은 전월 대비 2.3% 증가를 했고요. 전달 수치 1.5%에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수치 가운데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수준은 0.2% 늘어났는데요. 이 또한 전월 수치인 0.1%에서 개선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기업의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는데 전월치인 0.4%보다는 상승폭이 0.2%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내구재 수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어제장 약간의 또 경기 확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다음 지표인 1분기 GDP까지 눈을 옮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소식 살펴보실까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이번에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TSMC의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인 YJ 미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레라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인
16에 대해서 2026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A16의 기술을 통해서 칩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칩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한 차례 강조했습니다.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라고 직접 언급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TSMC가 언급한 A16 기술은 1.6나노 공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1.8나노 공정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TSMC가 1.6을 또 발표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TSMC는 그동안 2025년 2나노에 이어서 2027년 1.4나노 공정을 통한 생산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나노와 1.4나노 공정 계획은 TSMC와 같지만 1.6나노 공정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세 공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조금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TSMC와 삼성을 따라잡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5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양산은 세계에서 TSMC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 두 기업만 좀 가능한데 인텔이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또 경쟁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